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CJB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충북에서는 176명이 확진돼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최다 확진 건수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오후 4시까지 71명이 감염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콘크리트 업체를 비롯해 현재 확진이 잇따르는 도내 모든 집단 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이 검출되면서 충북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모양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8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진천의 한 콘크리트 가공 제조회사입니다. 확진자 중 10명의 검체를 표본 검사한 결과 8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급속한 전파의 원인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밝혀진 겁니다. 진천구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업체 직원 75명을 청주의 한 공공시설로 이송했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로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1인 1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빌려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충북도 오미크론이 주된 변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 방역당국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오미크론 검사를 의뢰한 검체 67건 중 절반이 넘는 35건에서 오미크론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청주 고교생 사적 모임 관련 집단 감염과 청주 서원구 체육학원 관련 집단 감염 등 추가 환자가 나오는 도내 집단 감염 사례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이제 샘플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다가 이제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은 이미 저희 이제 확진자 중에 대부분 오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도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 중 아직 위중증 사례는 없지만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방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충북을 찾아 남편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청주 문화제주창과 동부창고 이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예전에 담배를 만들던 곳에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놀라움도 나타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예술을 하기엔 너무 생계가 힘들어서 수업을 막 6, 7개씩 하거든요. 근데 제 전공이 아니라 뭐 다른 전공으로. 우리 후보에게 간섭하지 않는 특별한 투자를 제가 꼭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로 커진 맘카페 회원들과의 자리에서는 육아 환경과 젊은 엄마들의 애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스트레스 해소도 못하고 그다음에 옥천 복지센터로도 이동해 어르신들을 만난 김혜경 여사는 오늘은 제천을 찾아 남편의 측면 지원 활동을 이어갑니다. 어릴 적에 겨울방학 때마다 우리 친지들을 방문했던 그런 마음으로 새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설이 나오는 등 예측 불허의 대선판에서 배우자들의 내조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올해는 수건 사업인 대청호 도선 운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였던 주민들을 위해서 친환경 도선을 띄울 수 있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겁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주민들은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대청호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이 됐지만 30여 년 전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도선 한 척 마음껏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불편은 교통. 물길로 5분이면 건널 곳을 육지길로 40분을 돌아야 합니다. 차로 가려면은
지금 40분 정도를 돌아야 되니까 산길로 돌아야 되니까 특히 이제 눈 오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길이 아니니까 눈 오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지리 등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 도선 운항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에서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항을 가능케 하는 특별종합대책을 행정예고한 겁니다. 이번 친환경 도선 운항의 핵심은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옥천군은 개정안 시행이 결정되는 대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친환경 도선의 운항과 환경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청호라는 부분이 애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규제를 가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청호가 지역 주민들 품으로 한 발 더 다가왔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옥천군은 도선 운항이 허용되면 전기와 태양광, 수소를 동력으로 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경제자유특별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경자청은 오송 경제자유구역을 충청권 산업 거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자유특별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 유치와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기반 강화, 정주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에 있던 라이트월드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말부터 철거 관련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충주시는 각종 조형물과 상가 건물 철거 작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인회 측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행정 대집행 기간이 연장됐고 결국 지난 19일자로 모든 구조물을 철거해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북교육청과 청주시가 솔밭 초등학교와 생명초중학교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정과 교환이 원칙이라지만 공공기관끼리 협조적 관계를 통해서 공시지가로 이를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옥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놓은 솔밭초와 오창 생명초중 증축부지는 개발이득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주시는 당초 감정가로 맞교환하려던 방침을 바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알토란 같은 땅이었지만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대의 명분에 공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농고 유부지 일부와 야산을 청주시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최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기관장끼리 협의에 따라서는 또 이제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공시지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치단체 간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공공성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가는 별도의 감정 비용이 발생하고 교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충운탑 도시재생 사업이 무산된 것도 출발점은 충청북도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비롯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정가 교환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액이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옛 청주중앙초 앞 도로 확장에 대한 토지 보상 비용도 감정가로 산정해 받아갔습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가장 우선할 선택 기준이 주민복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해마다 구조되는 야생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먹이가 부족해 민가를 찾았다가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탈진 상태에서 구조돼 충북 야생동물센터에 보호 중인 너구리입니다. 온몸에 털이 거의 다 빠졌고 피부는 딱딱해져 있습니다. 개선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곳 야생동물센터에 들어온 야생너구리 15마리 모두 같은 상태입니다. 산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요즘 고양이 밥 챙겨주는 그런 고양이 급식소에서 자주 발견이 되곤 합니다.
지난주 괴산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참매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석 달 전 어미를 잃은 채 탈진 상태로 발견된 어린 삭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북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수는 1,230여 마리. 2년 전과 비교해보면 200마리 넘게 늘어났을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로 크게 다친 뒤 구조되거나 어미를 잃은 새끼 개체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먹이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민가를 찾았다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ASF와 같은 동물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나 동물단체의 먹이 주기 행사가 금지된 것도 동물들이 민가를 찾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차단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야생동물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중 1,200여 마리는 야생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으로 충북 곳곳에 회전 교차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올바른 통행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이 우선이지만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 교차로에 들어오다 사고가 날 뻔한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교통정체를 유발합니다. 취재진이 30분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통행 방법을 제대로 지킨 운전자를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주와 충주에서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대 중 8대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220여 건에 이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항상 먼저입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교차로 안에 회전 차량이 있으면 기다렸다 진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진입 전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이게 정확히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회전 교차로에 대한 운행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회전 교차로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운전자들은 정확한 통행 방법을 인지해 사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양대 선거를 앞둔 올해 설 명절 기간에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한 기부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충주시는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내의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모아 고객지원센터 등에 제출하면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어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언론사판을 통해 기사 송고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판은 포털사이트 뉴스탭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가 구독하면 CJB 청주방송이 작성한 지역 기사를 모바일과 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네이버 카카오가 선정한 충북 세종권역 유일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제천, 괴산, 음성에 한파 경보가, 그 외 도내 모든 시군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렸던 매서운 한파는 오늘 낮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8도, 충주 영하 12도, 제천 영하 14도, 옥천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5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다음 주는 구름만 많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더 활기 있는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